자, 여러분, 1부에서 저희가 퇴직 후 재취업에서의 냉혹한 연봉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이 연봉, 구직자 입장에서는 연봉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적게 고용하려고 하고,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은 갑이 누구냐? 갑이 회사입니다. 을 입장이에요. 을 입장인데 엄청 이렇게 직무상 아주 그냥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직무들은 여전히 연봉의 낙폭 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재취업 시장을 가게 되면 예전처럼 뭐 이렇게 대기업에서 일했다고 막 모셔가고 이런 분위기보다는 냉혹한 현실에서 뭐 많이 받으면 70%, 내가 전에 받던 월급에 아니면 50% 정도 삭감된 50% 이하를 예상해야 되는 이런 게 지금 현실인데, 이것은 저희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이름이 자리 잡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자리를 잡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 각자가 거시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쭉 지나오면서 우리의 노동시장이 하나의 동일한 노동시장에서 분절돼 있다는 겁니다. 이중 구조죠. 대기업, 중소기업, 원청, 하청,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이 그대로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괜찮은 직장에서 퇴직하고 2차, 3차 주된 직장을 물러나고 그 다음에 재취업을 할 때는 내가 그동안 별 고민 없이 편안하게 있었던 이 주된 노동시장, 대기업의 시장에서 중소기업이라는 또 다른 노동시장으로 자리를 바꾸면서 이게 되게 임금이 확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사회학적 상상력을 고민해 보시면서, 이 나의 문제가, 내가 신문이나 뉴스로 보던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구나, 내가 거기를 지금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구나, 부딪히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조금 눈높이와 마음가짐을 다시 잡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 연봉 구조는 결국에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업무를 이어서 하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어서 하는 경우에는 연봉에 대한 협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규모가 작은 데 가면 최소한 70%까지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기업주가 아마 고민을 할 거예요.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면접을 잘 보고 또 같이 일을 해도 회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충분히 70% 이상, 많게는 80% 이상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요. 근데 될 수 있으면은 그 회사의 어떤 연봉 테이블을 잘 알고 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내가 해왔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받았던 연봉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에 내가 뭘 했든, 내가 현역에서 받았던 연봉은 그냥 그때 받았던 연봉이에요. 내가 새롭게 퇴직하고 새로운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새롭게 취업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 현실이 거기에서 주는 연봉을 그대로 받는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에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제일 힘든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까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내가 그냥 아예 알바나 하지, 뭐 다른 거 하지, 뭐 이렇게 해서 본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렇게 흘러간다는 건데, 과연 그게 경력 관리 차원에서 그게 과연 옳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현실적으로 50대 뭐 중후반에 그것도 이제 되게 열심히 사신 거죠. 내가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이제 그때 퇴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겠다, 나는 70대 중반까지 계속 일을 하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준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본업 외에 바쁜데 힘든데 어떻게 준비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그 업무가 여러분의 준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재취업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재취업을 잘하고 그리고 상당히 재취업해서도 오랫동안 근무하는 경우를 보면, 이제 특별히 자신의 직무 능력이 독특한 스페셜티가 있든가, 그리고 아주 절박하고 경제적으로 절박한 분이 이제 힘들어도 오래 버티거나, 또 하나 이제는 뭐가 있냐면 대학원 졸업생이 재취업률이 높고 재취업해서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학원 졸업생이면 눈높이가 더 높을 텐데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학원 졸업생이기 때문에 갖는 이분의 어떤 독특함, 유니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대기업의 임원으로서 아니면 뭐 부장급으로서 팀장으로서 일만 열심히 했어가 아니라 본인의 학력 관리, 경력을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 관리를 조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 실무를 드리면 어떤 분이 이제 공무원, 경찰직으로 34년을 근무하시고 경찰서장까지 하고 나오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서장까지 했지만 나와서 보니까 아무도 나를 전문가로 보지 않더라. 아니 무슨 전문가요? 보안 전문가, 무슨 뭐 이런 어떤 그 안전을 지키는 이런 전문가. 그래서 내가 조금 반성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공무원이니까 얼마나 그 뭐랄까 재교육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세미나 같은 기회도 있잖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야간 대학원이 됐던 뭐가 됐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독학으로라도 이론서 몇 권은 읽어놓고 내가 나의 업무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그런 것들을 같이 해놨다면 경력 플러스 이 경력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나의 경력을 취득하는 경로 이것들을 조금 같이 해놨으면 플러스 해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일을 해나가시면서 내가 하는 것이 뭐 문과 쪽이든 이과 쪽이든 내가 하는 그 뭐 HR 인사 업무든 QC든 영업이든 그냥 영업이 물건만 잘 팔면 되고 내가 성과만 있으면 됐지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굵직굵직한 몇 개의 어떤 그 영업 라인 플러스 이 영업 라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이론적인 것들을 같이 준비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경력 관리가 되고 재취업 시장에서 연봉 관리하는데 연봉 협상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퇴직하고에 자기가 이어서 업무를 하면은 가장 베스트지만 거의 다가 새로운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은 기존에 했던 업무를 약간 모디파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하고 재취업은 높은 스펙이 과연 이 재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퇴직하고 재취업은요, 어떤 부분을 보냐, 이 사람이 우리랑 같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업무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인정을 여러분들이 받으셨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걱정을 안 하세요. 근데 이 회사하고 잘 맞을까 안 맞을까? 우리가 요구하는 걸 저분이 잘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낸 이력서를 통과해서 서류 전형이 통과해서 면접을 보자 이러면은 그때는 이미 서류상에서는 다 통과된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뭐냐? 그러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하고 잘 맞을까?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까? 여기에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이 발 디디고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그분들과 같이 손을 잡아서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높은 스펙, 업무 능력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실제로 이분들이 원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달하는,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자격증 많이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격증을 따는 것도 예를 들어 이제 동종에 계속 가는 때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쭉 정립되는 거고 내가 뭐 자격증을 따서 업무와 관련돼서 뭐 자격증을 따서 아니면 업무와 관련 없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 자격증을 따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역시 실무 경력이 같이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이 자격증만 따서 무언가를 새로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업무를 하시면서 특히 3040이나 뭐 조금 아직 연차가 덜 되신 분들은 내 직업이 맞지 않는데 직무가 맞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크게 나의 직능을 높이지 못할 것 같아. 빠른 시간 안에 재취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격증 준비를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실무 능력을 키울 건가, 실무 경력을 어떻게 쌓아나갈 건가를 같이 고민하시면서 이직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얘기고요. 사실 요즘 그러니까 산업별로 돈이 되는, 소위 말해서 돈을 버는 산업군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없고 거의 다가 지금 버티기 전략이죠. 모든 기업들이 다 버티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채용을 안 합니다. 신입사원 채용뿐만이 아니라 경력사원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런 현실에서 퇴직 후 재취업 불러주기만 해도 저는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57 되는 분인데 업계가 이제 제지 쪽 회사 거기에서 영업적으로 부장님까지 하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경력 관리도 잘 하셨는 분인데 이제
중견기업의 이제 영업 쪽으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결국은 뭐 실무자 쪽에서는 이분 뽑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해서 실무자 쪽에서 면접 보고 이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대표이사가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람 왜 뽑아 해서 드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으니까 이거 좀 방법을 좀 찾아달라. 그래서 매일 찾아와서 방법을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인사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좀 열어놓고 채용 방식에 대해서 열어놓고 좀 해보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고정급은 그냥 일부만 주는 걸로 하고 거마비 정도로 하고 성과 베이스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근데 그게 사실은 그쪽 실무 쪽에서 1차 실무 면접 때 좋게 봤기 때문에 그걸 이제 대표이사한테 보고해서 오케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실무에서 내가 현업에서 했던 쭉 업무를 이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급여는 연봉 기존에 받던 거를 못 봤죠. 못 봤는데 이분은 이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25년, 30년 해왔기 때문에 가장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부분이 이 업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서, 그쪽 업계에서 살려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맥과 이런 게 다 있으니까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거. 지금도 6개월이 지났는데 열심히 하고 계세요. 나름 인정도 받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퇴직 후 재취업의 연봉 전략은 고정급은 낮춰라. 고정급 최대한 낮추고 내 스스로가 자신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대기업에서 배워왔던 시스템적으로 내가 갖춰져 있던 뭐 경영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이 중소기업에 잘 접목해서 이 회사를 지금 현재 요런데 요렇게 내가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런 내 나름대로의 욕심이 딱 생기면 그 급여를 확 낮춰버리는 거야. 낮춰버리고 내가 오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요렇게 하지만 1년 지나서 제가 성과를 보이면은 다시 한번 복구를 시켜주시겠느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이런 거 어떨까? 뭐 생각해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제 특히 재취업 시장이 요즘 들어서 많이 활성화돼 가면서 많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시스템이 아주 세밀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취업자 입장에서 역제안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인건비가 부담이 되는 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급은 줄이고 대신에 성과급 비율을 많이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관계를 가져가면서 그 성과급 부분을 내가 실력으로서 보여주면 내가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뭐 아무리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왜 그 인건비가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설사 이제 여러분이 취업을 하시다 보면 지금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안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려운 경우에 결국은 거의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뭐 완전 비정규직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나의 어떤 의료보험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규직, 최소한의 정규직의 형식을 갖춘 일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아주 시간제로서 시간이 조금이라든지 뭐 계약직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4대 보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그동안 애쓰고 고생했으니 나의 개인 시간을 좀 갖고 제2의 나를 찾아가고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 혹은 또 그렇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나의 자산도 좀 리스트럭처링하고, 그리고 대부분 그런 말씀 많이 해서 소득을 한 군데서,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재취업 시장에서 내가 전임제로서 연봉을 어느 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조금 몇 개의 소소하게 좀 수입 파이프를 여러 개로 나누어 보는 것도 한번 계획해 보실 만합니다. 네. 엔지니어 분들은 거의 다가 퇴직하고 나도 그 직무를 살려서 취업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나머지 직무들, 특히 이제 이 경영 지원 쪽에, 이런 쪽의 부서들은 그쪽을 살려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러면은 결국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25년, 30년 해왔던 업무를 살려서 갈 거냐, 아니면 제로 세팅해서 내가 다시 갈 거냐, 뭐 자격증을 따서 다른 분야, 지금까지 해왔던 분야 말고 다른 분야로 갈 거냐, 이걸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를 약간 좀 이렇게 낮춰서,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춰서 그 직무를 살려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여기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내 스스로의 어떤 경쟁력을 키워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업무를 또 성과를 내고 하면은 그걸 또 이어서 계속
갈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퇴직하고 나서 공백이 6개월 이상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직무를 살려서 가기가 상당히 힘들고 요즘은 9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니까 9개월까지는 약간의 뭐 안식년 이렇게 해서 좀 쉴 수가 있는데 그다음부터 바로 또 재취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가 6개월 정도는 좀 편하게 쉬고 싶다. 쉬고 나서 다시 이제 재취업 활동, 구직 활동을 하더라도 결국 내가 해왔던 직무를 살려서 가는 거는 가장 베스트.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가는데 핵심적인 연봉 전략은 그래요. 내가 기존에 받았던 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이 회사에서 나한테 과연 얼마를 줄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제 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듯이 재취업은 내가 받고자 하는 연봉보다 저쪽에서 나한테 얼마를 줄 거냐. 근데 그 기준은 말이에요. 내가 대체할 수 있는, 그 회사에 대체할 수 있는 직급과 포지션이 있어요. 거기에 나를 뽑으면서 그쪽에 팀장 포지션을 준다. 그럼 당연히 어느 정도 한 중소기업이라도 요즘은 5천, 6천, 7천 원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했던 업무가 그쪽 회사의 대리급이다. 그러면은 한 4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하는 게 낫지. 나 이거 연봉차가 너무 많아서 안 해. 물론 심리적으로 그게 확 줄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심정적으로 딱 갈 마음이 없어져요. 내가 지금 이제 받은 게 있는데 갈 마음이 없어지죠. 근데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 20에서 25년을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누울 자리, 그러니까 그 사람 줄 사람의 그 회사에서의 줄 연봉을 내가 그 회사에 갔을 때 어느 포지션에서 내가 일을 하느냐, 어느 포지션의 업무를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연봉을 정하는 것이 가장 저는 적합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궁죽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변했단 말입니다. 1차 베이비 부머 세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산업화의 주역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화돼 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우리 세대들이 1, 2차 세대분들이 많은 역할을 했고 또 그만한 저는 어느 정도의 보상도 저희가 받았다. 사회가 변하고 경제가 발전한 게 우리가 같이 누린 그 보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황이 조금 변했고 변해진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은퇴해서 그냥 진짜 은퇴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그 선택을 하시는 거고 퇴직했지만 세상이 변했고 70 중반까지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난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가시되 아직 퇴직 전이고 준비를 조금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미 그냥 퇴직을 했지만 이제 내가 한번 재취업 시장에 도전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했던 직업, 직무, 능력 아니면 새로 하고 싶은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그러니까 옛날처럼 호봉, 연봉, 이름값, 명함값 뒤에 숨으려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세상이 변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기대려 하지 마시고 우리 당당하게 우리가 산업화와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만들었듯이 당당하게 나라는 이름으로 우리라는 이름으로 나의 업무 능력과 직무 능력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갖고 부딪히시면서 초심자의 마음으로 적은 연봉이면 어떻습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부딪혀가면 훌륭한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재취업 시 얼마를 받으면 좋을까? 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은요, 고정급을 낮추고 성과급을 높여라 해요. 그 성과급은 결국은 내가 초창기에 그 회사와 서로 맞느냐, 맞았다고 했을 때에 1년 정도는 서로 탐색전이잖아요. 그 회사 입장에서 탐색. 나도 마찬가지로 회사를 탐색하는 건데, 이 탐색전에서는 낮춰라, 고정급을. 낮추고, 그렇게 해도 가서 성과를 보여라. 보이면은 충분히 내가 원하는, 내가 현역 때 받았던 급여에 있어서 반드시 60에서 70%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해서든 현역 때 받았던 연봉에 대해서 그걸 기준 삼아서 줄일 것이 아니라 연봉을 주는 그 회사의 연봉 테이블을 생각해서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이 회사에서 내가 일정 정도 보탬을 줄 것이냐를 판단하면은 여러분이 딱 적합한 연봉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퇴직하고 나서 퇴직 전에 받았던 연봉 잊어버리시고 성과급을 누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주제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